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합의문 없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따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의 첫 인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기념사진 이후 본격 회동에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로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급반전했습니다.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회장할 건 아직 이어 용산과 여의도가 가까운 거리지만 마주 앉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작심한 듯 소회를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다고요.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15분 동안 민감한 국정 현안들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은 주로 들었습니다. 그 뒤 이어진 비공개 회담은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건데 다만 공동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끝난 직후 의료개혁과 민생은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대승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정례적인 만남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체 의대생의 97%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집단 유급은 없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자칫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1학년은 콩나물 교실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현재 휴학기를 낸 의대생 규모를 총 15,2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휴학이 불가능한 예과 1학년을 제외하면 전체 의대생의 9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른바 형식적 요건을 갖춘 1,626명만 휴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학 신청 절차를 변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휴학 수리 자체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 수치를 자의적으로 변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인 유급 방지책은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의대생들이 대부분 2달 넘게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또 수업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일부도 수업을 듣고 있고요. 하지만 유급 현실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40개 의대 가운데 8곳이 여전히 개강을 못하고 있고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예정됐던 개강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여기에 휴학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예과 1학년생들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학점 미이수로 이들마저 유급 처리되면 내년 1학년 의대 강의실에선 현 정원 3,058명에서 증원된 입학생들뿐 아니라 올해 유급된 인원까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강원대 등 국립대 5곳이 증원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은 오늘 마감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 검토에 나서자 의사협회가 법제 이사를 2배로 늘리는 등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 강당에 모인 교수들이 한 명씩 흰 가운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다시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전체 155명 중 111명에 이릅니다. 지금처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다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거라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젊지 않은 분들이 많고 이미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같은 대형병원 주 1회 유지는 서울의 5대 종합병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이 오늘 하루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서울 아산, 서울 성물병원 등이 휴진에 동참합니다. 강단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요건을 갖춘 사직서가 적다며 큰 혼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파견하겠다면서도 휴진 등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택 신임 회장의 취임에 맞춰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춰 법제이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흘 만에 다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모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범죄 혐의자를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경위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만에 공수처에 다시 불려나온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어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건가요?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저 침실 지시가 있으셨던 건 없었던 건 맞습니까? 공수처는 지난해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 회수 당일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찰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했고 상관인 이시원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은 경찰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한 보수단체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고발을 각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건네고 촬영한 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이 만남 전에도 김 여사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 등 SNS 메신저 대화를 10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앞서 6월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난 1월 한 보수단체는 이런 행위가 김건희 여사를 최 목사가 스토킹한 거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주일간 법률 검토를 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 본부장은 아직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며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반발했습니다. 그쪽에서 다 시간, 장소, 약속 다 하고 그래서 간 거고 뭐가 스토킹이라는 혐의인지 객관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도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